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고용법 전문 변호사 김형원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링한 그 노동법 그 규정이나 노동법 소송에 대한 걸 떠나서 조금 좀 확대돼서 브로드한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한국 분들이 미국 법이 한국 법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연방법이 있고 캘리포니아 주 법이 있고 각 50개 주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법에서 하는 게 있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민법이라든지 특허법이라든지 뭐 파산법이라든지 이런 건 연방법들입니다. 연방 법원들이 있고 거기서 다 따라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은 그 나라가 작고 그리고 뭐 주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 나라가 그냥 전체 한 법만 있는데, 미국은 연방법 따로 있고 주법이 따로 있고 거기서 관할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방 법원이라든지 연방 정부가 하는 거하고 주 정부가 하는 게 따로 있는데,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가끔 저는 이제 무슨 알래스카라든지 멀리는 뭐 아니면 저 동부의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또 한국 분들이 많이 없는 테네시나 텍사스도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주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본인들의 노동법 케이스를 해결해 줄 수 있냐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각 주마다 법이 따로 있고 각 주마다 거기서 변호사들이 프랙티스를 하려면 그 주의 변호사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변호사 그 협회로부터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다른 주의 법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조차도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일반적인 것만 물어보시겠다고 다들 하는데 이 세상에 일반적인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 한국말 하시는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한테 멀리 전화를 하시는데, 인터넷을 보시고 불행히도 제가 그런 걸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행운, 럭키하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말 하는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타주에 한국 변호사가 거의 없는 데 계신 분들은 미국말 하는 변호사는 많죠. 영어 하는 변호사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 변호사 찾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행히도. 만일 연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방 노동부에 단속을 당했다 한 경우는, 제가 오리건주 같은 경우는 그 오리건주 변호사협회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케이스를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연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는 연방법하고 주법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형사법과 민사법입니다. 이거는 한국에도 형사법, 민사법이 따로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어려서 미국에 오시거나 한국에서 이런 형사법이나 민사법을 접할 그 케이스가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많은 분들이 노동법을 해놓고는 혹시 감방에 갈 일이 있냐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노동법 문제는 대부분이 상해보험이 없어서 걸리시는 것 빼고는 민사법입니다. 형사법으로 되지가 않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셔가지고 과연 이게 형사법으로 걸리지 않느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명예훼손 이걸 형사법으로 합니다. 경찰에다가 명예훼손 고발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미국은 형사로 명예훼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형사법은 한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 고발을 취소하면은 형사법은 기각이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단 여러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 하면은 경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고발을 취소한다 해도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뭐 돈을 훔쳤다 같은 게 경찰에 신고해 놓고는 나 괜찮아, 그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직원이 불쌍해서 경찰에 고발을 취소하러 갔다가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당황해 하십니다. 네, 한국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민사법과 형사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법 같은 경우는 소송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국 통역을 직접 고용을 하셔야 됩니다. 형사법 법원에서는 만일 피고가 한국어 통역이 없을 경우는 법원에서 그거를 제공해 주지만, 민사법원에서는 웬만해가지고는 그걸 제공 안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서 가정법 같은 경우에서 가끔 굉장히 드물게 법원에서 그 한국어 통역이 있는 경우는 그걸 제공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본인들이 그 통역관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마다 한국어 통역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물게 하지만 대부분 민사는 본인들이 직접 그 한국어 통역사들을 고용을 하셔야 됩니다. 형사와 달리. 그때 민사와 형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걸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잘 모릅니다. 그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마다 법이 다른데 많은 분들이 그 뉴욕주에서 무슨 만든 핸드북이라든지 그런 방침을 갖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쓰려고 하시다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주마다 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다는 비경쟁 합의서 Non-Competition Agreement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강요할 수가 없는데 캘리포니아 그렇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한인분들이 노동법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게 주 법원에 소송을 당했는지 연방 법원에 소송을 당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연방 노동부가 소송을 하면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하고 여러 개 주에 위치하는 회사들이 걸린 소송이라면 연방 법원에 소송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주 법원에서 열립니다. 주는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고 연방은 페더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아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리고 노동청에서 단속을 당했다. 레이버 커미셔너 같은 경우는 주입니다. 그리고 레이버 디파트먼트 레이버 커미셔너도 레이버 디파트먼트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연방 노동부는 레이버 디파트먼트입니다. 연방에서 온 사람들은 연방법을 적용시키고 레이버 커미셔너 주에서 오신 분들은 주법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송으로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원고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하신 분이 있는데 소송에서 진다고 해서 감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옥을 가고 싶으셔도 안타깝게도 감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벌금형이지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법적 상식을 배운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 주와 연방 그리고 연방 노동부와 노동청 클레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 정부가 단속을 나왔는지 연방 노동부가 단속을 나왔는지 누가 나왔는지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어가.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단속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단속을 나오면은 이름과 직급을 물어보고 명함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단속이 오면 무조건 멘붕이 와서 기억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또한 경찰, 폴리스와 쉐리프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운티 쉐리프, LA 카운티 쉐리프나 오렌지 카운티 쉐리프는 카운티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 경찰이 없는 도시들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과 쉐리프뿐만 아니고 고속도로 경찰, 즉 하이웨이 패트롤도 프리웨이뿐만 아니고 로컬에서도 법을 위반하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프리웨이에서만 단속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고속도로 순찰대가 로컬에서 단속하냐고 막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법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법이 헷갈릴 때는 당연히 변호사한테 물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민사와 형사, 주와 연방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